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김선입니다. 우리 양시장 혼조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는 강했죠. 1% 넘게 오르면서 연고점을 갱신했는데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시장을 밀어 올려주고 있습니다. 환율이 1,110원대까지 떨어지면서 외국인들 계속 불러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장 안을 들여다보면 항공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오르고 또 언택트는 약세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기술주들이 반등을 하면서 또 반대의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우리 시장 양시장 시총합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강세장 이어가기를 기대해 보면서 서울경제TV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장 시그널 포착하시죠. 네,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 오늘도 세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 이주연 전문위원, 그리고 김선윤 전문위원 세 분 대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분과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면 라이브 방송과 함께 채팅창 참여 가능합니다. 이쪽으로 질문들 많이 남겨주시고요. 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과 함께 비중 같이 보내주시면 여러분의 종목 고민들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서경의 아침을 여는 오픈맨 정재훈 전문위원과 함께 아침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정재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우리 시장 또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어제 미국 시장은 또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또 우리 강한데 지금 연고점 돌파하면서 천장이 열렸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흐름 어떻게 볼까요? 일단 미국 시장의 흐름들은 혼조세로 좀 마무리가 됐고요. 한국 시장도 혼조세로 좀 출발하지 않을까, 혼조세 또는 강보합 번역에서 좀 출발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시장 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셔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죠. 옵션 만기일을 앞두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시장의 흐름들은 변동성이 크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무난하게 마무리를 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좀 보게 되면 연고점을 좀 갱신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지는 못했지만 2018년도 때의 저항자리대, 2500선 윗자리대에서는 저항자리대로 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물 수화는 좀 지속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선 제일 중요한 부분들이 수급적으로 개선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고 있죠.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 쪽에서 8천억이 넘는 그런 매수를 좀 해줬었고요. 기관 쪽도 4천억대의 매수를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대부분 다 금융투자입니다. 금융투자 쪽 같은 경우 단기적인 그런 포지션으로 좀 들어오는 그런 사항들인데, 어찌됐든 거래소 시장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들은 긍정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좀 안 좋은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죠. 외국인 쪽 2거래일 연속적으로 매도가 나왔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는 4거래일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수급적으로 상당히 좀 꼬여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 수급적인 상황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거래소 시장이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거래소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눌림목을 좀 대기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코스닥 시장이에요. 코스닥 시장을 좀 보게 되면, 코스닥 시장 지수로만 놓고 보게 되면 61선에 있어서의 저항자리대를 여전히 좀 기록하고 있거든요. 물론 이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닥 150 지수도 마찬가지로 61선에 좀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21선에 있어서의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 시도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여전히 61선 자리대를 넘어설 수 있는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지수도 일단 여전히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 150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미국 시장의 언택트 쪽의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있어서의 반등, 그리고 IT 쪽 섹터들에 있어서의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코스닥 시장도 반등이 좀 나올 수가 있어 보이고요. 그리고 거래소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 그룹사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우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박스권 자리대를 넘어서는지 여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대가 넘어선다라고 하게 되면 지수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 주가에 따라서 삼성물산과 삼성 SDS도 같이 한번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했는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깊은 조정을 좀 받고 난 이후에 반등이 좀 나와줬단 말이죠. 이 자리대를 넘어서는 즉 12만 5천 원 자리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매물수와 구간이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거래량 자체는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 삼성물산 그리고 삼성 SDS 같은 경우는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하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매적인 그런 관점에서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수 쪽으로 놓고 봤을 때 이 삼성 그룹주들이 좀 상승을 해준다면 지수 상승은 좀 더 수월하게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들 종목군들이 좀 눌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지수도 조금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만 변동성 자체는 뭐 크게 밀리거나 할 그런 부분들은 아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타이밍을 좀 잘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장 삼성그룹주들 주가 흐름 체크하자라는 얘기도 해주셨고, 자, 오늘 그렇다면 어디에 좀 집중을 해봐야 될지 오늘 시장 투자 전략도 같이 해주시죠. 예, 어제 이 언택트 관련주들이 좀 많이 밀렸어요. 언택트 섹터들을 우선적으로 좀 반등 타이밍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군들이 네이버와 카카오 이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오히려 한 번 더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된다면 매도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매수로 좀 대응해 나가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지만 양봉으로 마무리가 좀 됐습니다. 그럼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전개가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뭐 38만 원 이 자리대가 좀 저항 자리대를 좀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21선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면 당분간은 이렇게 매물수화 과정을 좀 거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박스권역에서 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이버도 박스 하단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봤다라면 어제 저점 자리대를 기준으로 해서 좀 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CJN이 있어요. CJN은 어제 좀 급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는데 실적은 좀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4분기 실적 또한 마찬가지로 괜찮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CJN도 마찬가지로 반등 타이밍을 좀 노려볼 수가 있을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을 좀 보이게 된다면 뭐 26만 원짜리대, 뭐 그 자리대까지는 흐름들이 좀 나올 수 있을 거니까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좀 들어갔다라면 61선 자리대죠. 37만 원에서 38만 원 자리대 사이에서는 한 번쯤은 단기적으로 좀 챙기면서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중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하게 되면 보유도 유효하다라는 그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그린뉴딜 관련주들이 대체적으로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어요. 태양광이라든가 풍력, 그리고 수소, 2차전지 이런 기업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아마 이들 기업들이 좀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자리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좀 보게 되면 5G 쪽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서진 시스템을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한 차례 상승이 나오고 나서 기간 조정 형태로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풍력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보게 되면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기간 조정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와줄 수가 있어요. 급격한 조정이 나올지는 좀 수급적인 부분도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가격 조정이라는 그런 부분들과 기관적인 조정, 기간 조정이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늘 한 번쯤 더 밀려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면 매수 단기적으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고요. 수소 쪽도 마찬가지예요. 수소 쪽도 마찬가지로 상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저가 매수를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효성중공업이나 이런 쪽도 그린딜 쪽에 엮여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엮여 있는 상황이지만 MSCI 리밸런싱 부분에서 종목이 좀 편입이 됐죠. 그러한 종목군들 놓고 봤을 때 기관이나 외국인 쪽에 있어서의 수급이 좀 들어와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래서 한 번 더 오늘 눌러주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단기적으로 좀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이 되니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전통 산업재 쪽 섹터들이 좀 많이 올랐었어요. 뭐 건설 쪽, 철강, 화학, 기계, 조선 뭐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올랐었는데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움직이게 된다라면 힘고르기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오늘 한 번 더 움직여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된다라면 한 번쯤은 좀 단기적으로 봤다라면 좀 챙기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순환매가 좀 나오고 있어요. 증권 쪽, 보험, 은행 이런 쪽에 있어서 상승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최근 들어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증권 섹터 쪽에서는 한국금융지주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는데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결국 이들 전통 산업재 쪽 섹터 그리고 금융지들 섹터들 같은 경우는 PBR 자체가 상당히 좀 낮아요. 낮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는 숨겨진 모멘텀 뭐 이미 다 아실 분들은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가지고 있죠. 물론 상장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내년도는 돼야 이제 상장을 할 그런 부분들이지만 실적과 배당의 이슈, 그다음에 어떤 이슈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라면 카카오뱅크의 상장 기대감, 뭐 이러한 부분들이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배당을 많이 주는 그런 부분들, 업종군들,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정을 활용한 매수 전략은 좀 좋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슈에 의한 트레이딩을 좀 보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중소형 종목군들에 있어서의 실적 발표를 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마지막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좀 반영이 되지는 못하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IT 쪽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 IT 쪽이 좀 약하게 진행되는, 뭐 실적은 좀 잘 나왔지만 약하게 진행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워낙 강세가 아닐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어제 1110원짜리 때도 살짝 하회했다가 1110원대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게 되면 가파른 워낙 강세가 좀 문제예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IT 섹터들이 좀 약한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환율이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면 실적이 좀 괜찮았었던 IT 섹터들은 나름대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올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원익 IPS를 좀 볼 수가 있겠죠. 원익 IPS 실적을 짧게 좀 보게 되면 1,200억 가까이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나올 수가 있어 보여요. 내년도에 더 좋은 그런 실적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일회성이 아니다라는 그런 리포트도 좀 있었죠. 그런 반면에 있어서의 주가적인 수준들은 아직까지는 고가를 좀 갱신하지 못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난 이후에 눌림목이니까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잘 잡아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종목은 ICD예요. 디스플레이 쪽에 있어서 장비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 발표를 좀 했었어요. 실적 발표를 좀 해줬었는데 실적이 좀 상당히 괜찮게 나왔습니다.
사상 최고 실적을 연내 기록할 거고요. 20년도에. 그리고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고 실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웹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은 수급 개선주 대신에 마지막으로 리밸런싱에 대한 부분들, 수급 유입이 좀 기대되죠.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BNK 금융 지주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원시스라는 좀 기업이 있습니다. 다원시스라는 기업도 이제는 좀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제도 좀 말씀드렸던 솔리드라는 기업이 있죠. 5G 종목분들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효성중공업도 있어요. 아까 좀 전에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효성중공업 같은 경우도 편입이 좀 되게 된다라면 수급적인 그런 매수 유입이 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11월 12일 목요일장 개장했습니다. 어제 양시장은 혼조로 마감했는데 요즘 코스피 시장의 흐름이 좋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 들어오면서 시장이 이끌어주고 있는데요. 어제 시장에서 개인이 1조 원을 넘게 매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고점을 갱신해줬습니다. 또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지켜봐야겠고, 또 코스피는 연고점 갱신한 상황이라서 지금 천장이 뚫려 있죠. 추가 상승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에너지주들이 하락을 하고 기술주가 반등이 나오면서 나스닥이 또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다우의 하락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 미칠 영향들도 같이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저희는 코스피 시장부터 먼저 확인하시죠. 네, 시총 1위부터 5위까지 종목들입니다. 혼조 흐름 보이고 있는데 삼성전자만 홀로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0.6%가량 하락하면서 6만 900원으로 오늘 시장 출발합니다. SK하이닉스 0.5% 가까운 상승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소폭의 상승, LG화학의 상승이 오늘은 눈에 띕니다. 1% 넘게 오르면서 지금 70만 원 선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네이버가 1.8%가량 오늘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시총 6위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오늘 다시 반등 나오면서 28만 5천 원으로 출발했고요. 셀트리온 그룹주들 어제 상당히 흐름이 좋았습니다. 이 연내에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임박했다라고 밝히면서 어제 굉장히 강했는데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 현대차 그룹주들도 어제 강했죠. 이 차익 실현 매물 조금 나오는 듯한 모습이고요. 오늘 0.5%가량 빠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카카오는 2%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36만 3천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지수 함께 확인하시죠. 네, 양시장 혼조입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빠지면서 출발을 합니다. 0.29% 하락으로 2,478포인트로 출발을 했고요. 코스닥은 다시 반등 흐름 나오고 있습니다. 0.48% 상승으로 843포인트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함께 확인하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지금 같이 파란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 15% 급등이 나왔는데 차익 실현 매물들 좀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시젠은 다시 반등 흐름 이어갑니다. 최근에 백신 기대감에 진단키트주 시젠 약세 이어갔는데 아직 바이러스 종식 선언 시기상조라는 시각도 있고요. 또 시젠 4분기도 호실적 예상된다는 호평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5% 가까이 올려세우면서 24만 2,300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이어서 6위부터 10위까지 종목들 함께 확인하시죠. 네, 카카오게임즈 빨간불 켜냈습니다. 어제도 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 5만 원 선 시원하게 넘어가지 못하고 있죠. 오늘 소폭으로 상승하면서 48,650원으로 출발을 했고요. 에코프로 BM 1.4% 상승입니다. KMW도 0.57% 빨간불 켜내면서 출발을 했고요. 휴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16거래일 연속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장은 1.3% 하락으로 21만 6천 원으로 출발했습니다. 네, 라이브 매매 시그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재훈 전문위원님과 함께 시작할게요. 위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시장 혼조로 좀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은 코스피가 빠지고 코스닥이 좀 빨간불을 켜내면서 시작을 했는데 지금 수급을 보니까 개인이 오늘 다시 좀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 쪽에서 대거 좀 물량을 장 초반부터 내놓고 있는데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예, 시장은 지금 거래소 시장은 약보합세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은 0.5% 정도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장 초반인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추이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에 대한 추이를 좀 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삼성전자가 좀 약하게 출발을 했었어요. 0.5% 하락 출발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 여기서 이제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반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삼성전자가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하더라도 신고가, 뭐 올해 1월 달에 형성돼 있던 이 신고가를 넘어서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아직까지는 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상속세에 대한 그런 부분들, 이슈적인 부분들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넘어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면 삼성물산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도 지금 정고점권역에 있다가 약하게 좀 출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은 이들 종목군들이 못 올라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대체적으로 업종군들,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전날 강했던 종목군들이 최근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금융 쪽이라든가 건설, 자동차, 철강, 화학 대부분 전통적인 굴뚝주들이 약하게 오늘 시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 결국에 순환매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들 종목군들은 눌림목 매수 포인트를 좀 기다려보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어저께 좀 밀렸었던 뭐 5G 쪽이라든가 2차전지, 그다음에 그린이들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이들이 쉬어가는 전통적인 산업재 속 섹터 쉬어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들 업종군들이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다라고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전히 뭐 그린이들 쪽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섹터예요. 뭐 수소차 쪽도 마찬가지고 풍력이나 태양과 ESS 마찬가지로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ESS 쪽도 보게 되면 뭐 단적인 예를 들어서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한 차례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난 이후에 가격적인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 형태의 좀 모습을 좀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물 소화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움직여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 패턴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전히 뭐 조정 시에는 관심 있게 봐도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다른 종목군들, 굴뚝주들이나 이런 기업들 같은 게 마찬가지로 PBR 자체가 좀 낮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조정 시에도 관심 있게 보는 전략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사항들이고, 수급적으로 봐도 지금 외국인 쪽 같은 경우 매수로 좀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선물도 약간의 매도 우위로 좀 출발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아무래도 매수 기조로 좀 전환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시장이 좀 눌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뭐 큰 폭으로 밀리거나 뭐 1% 이상 밀려버리거나 뭐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뭐 약보합 내지는 뭐 1% 가까운 상승 뭐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너무 시장에 있어서 우려할 그런 부분들보다 내가 사고 싶은 주식을 어디에서 싼 가격에 살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 좀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좀 체크를 해야 될 부분들은 환율입니다. 환율은 좀 지속적으로 체크를 하면서 좀 보셔야 되는데,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지금 1111원대 0.17% 상승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환율이 1,100원짜리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이 1,100원까지 마저 이탈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면 수출주 뭐 비상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수출주들에게 좀 안 좋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다라는 거, 변동성이 좀 생길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니까 원달러 환율의 추이는 지속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장 초반에 뭐 시장이 조금 흔들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 흔들림에 좀 같이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사고 싶은 종목 어디에서 싸게 살 것인지 어디에서 싸게 살까라는 부분 고민하자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자 지금 장 초반에 오늘 개인의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1,730억 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소폭의 200억 원 가량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이 거래소 시장에서는 매수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지금 66억 원 가량 좀 초반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기관 쪽에서 매도가 강하게 나옵니다. 1,700억 원 가량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 역시 단기 성향의 금융투자 쪽에서 1,000억 원이 넘는 물량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계금 쪽에서도 300억 원 넘게 내놓고 있고요. 자 계속해서 저희는 이주연 전문위원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좀 시장이 방향이 바뀌어서 출발을 합니다. 코스피가 0.28% 하락, 코스닥이 0.6%가량 빨간불을 켜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 시장 흐름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오늘 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앞에 정지현 전문가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짧게 설명을 드리면 미국 증시와 지금 켜를 계속 같이 하는 흐름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나스닥이 조정 나오면서 크게 오르지 못하고 조정받고 마감을 한 상황인데 지금 양대 지수 모두 이제 저항권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 형태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와중에 지금 기술주들이 한 이틀 연속 급락이 나온 부분에 대한 반등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나스닥이 여기서 완전히 죽어버릴 거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올라왔던 언택트 관련 주들이 조정 나오는 동안 다른 섹터에서 잘 받쳐줄 것 같으니까 시장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점 매수 기회로 좀 삼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오늘 지금 보면 어저께 이제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코스닥을 주도했던 그 치료제 관련 섹터들 부분이 조정이 좀 많이 나왔는데요. 최근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들 조정 나온다고 추격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그런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물리면 거의 답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번 시세 나오는 부분은 굉장히 대응을 짧게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볼 종목들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삼성물산에 대한 부분을 좀 문의를 주셨어요. 삼성물산 여러 번 지난번 한번 종목 추천도 드렸고요. 저희 이제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를 좀 해드렸던 그런 종목이죠. 이번에 이제 삼성그룹 지배 구조 때문에 이제 삼성그룹주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움직였는데 이렇게 이제 갭 뜨고 나서 조정 나온 시점에서는 분할로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박스권 다시 한번 돌파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쪽 관련해서는 삼성물산이 아무래도 최대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삼성그룹에서의 삼성물산의 지위를 좀 더 공고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지분이 가장 큰 회사기 때문에 이쪽이 수혜를 가장 크게 입을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급등할 때 추격할 필요가 전혀 없는 그런 회사죠. 시총이 22조나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갈 때 크게 막 추격해서 따라붙지 마시고요. 조정이 나오면 저점 매수 방식으로 천천히 모아두셨다가 시세가 터질 때 매도하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박스권 저항 자리 이 자리는 좀 중기적인 관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돌파할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13만 원 넘어설 것 같습니다. 13만 원 넘어설 것 같고 한 14만 원 정도까지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14만 원부터는 위로 이제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의 주신 부분인데 지금 서현에 대해서 물어봐 주셨어요. 윤석열 테마주의 대장이라고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말씀드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라온 종목인데
지금 여기서 이제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는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대선 테마의 특성상, 그리고 이제 그 뉴페이스와,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는 대선 테마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 10배 정도도 올라가는 경우들이, 왕왕 나오는데, 그런 관점이라면 서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좀 더 큰 시세를 노려볼 수도 있겠지만 단기적으로 지금 시세가 강하게 올라오는 상황에서 여기서 뭐 2배, 3배 뭐 이렇게 노리고 공략하기보다는 지금은 기존에 뭐 드렸던 자리에서 매수를 하셔서 끌고 오시는 분들의 보유의 영역이지 신규 분들이 여기서 들어가서 뭐 이제 대선이 시작하니까 여기서 2배를 먹을 거야, 3배를 먹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절대 안 되겠고요. 제가 조정 나올 때마다 매수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이쪽 관련 섹터들은 앞으로 나올 재료들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든 장기적으로 보든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서현은 단기 이평선 이격을 굉장히 벌리면서 52주 신고가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얘가 이제 신고가 돌파하고 죽느냐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추가적인 상승 흐름은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 단기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지금 급등하는 흐름이 나온다고 해서 추격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여전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대신 이번에는 서영 같은 이런 위치에 있는 자리들은 굉장히 대응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대응 안 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접근을 하시면 안 되겠고 이제는 묻어둬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이지만 이거는 단기적인 반등을 노린다든지 단타, 힐팅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접근이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묻어놓고 나중에 가서 뭐 크게 노리겠다 하는 위치는 좀 지났습니다. 그래서 조정 확실하게 지지선까지 내려오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충분히 조정받은 이후 공략을 해보자. 아니면 상승 추세대 하단 부분에서 공략을 해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대선 테마 아직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에 그 지지율 1위를 하면서 이렇게 또 크게 시세가 어저께 나온 부분이 있지만 그 전부터 계속 지금 뭐 추미애 장관과의 갈등이 생기는 부분 때문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이제 올라온 부분이 있죠. 아직 여전히 바닥권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대선 테마들이 여러 개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급등한 대장주라고 대장주만 꼭 해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선 테마 같은 경우는 결국은 바닥권에 있는 것들도 다 키맞추기로 올라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점에 있는 새롭게 시작하는 대권주들을 좀 묻어놓고 기다려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렇게 공략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3등주, 4등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종목들도 여러분들께 대장이 상승함에 따라서 수익을 줄 수 있으니까 너무 고점에 있는 거 들어가실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다음 문의 주신 종목이 일신바이오입니다. 오늘은 뭐 이렇게 좀 한번 급등했다가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종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좀 많이 들어오는데 뭐 아무래도 어저께 좀 강했던 종목들이라 그렇겠죠. 일신바이오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가급적이면 접근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혈장 치료제 관련해가지고도 이슈가 좀 있고 일신바이오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로 해가지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 전에 막 이슈가 쏠리면서 좀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좀 흐름을 같이 하는 부분들도 없잖아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강한 저항 라인을 이렇게 돌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정이 나올 시 이 부분까지는 내려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천천히 분할로 데이트레이딩 관점에서의 접근은 가능하겠지만
역시나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 손절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아예 건드리시면 안 될 종목이고요. 지금 약간 희망적인 부분은 그래도 전고점을 돌파를 하지 않고 주가가 밀렸다라는 부분인데, 저는 여기서 뭐 단기적인 반등 흐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하지만 신고가를 갱신을 하고 뭐 큰 N자 상승으로 갈 수 있다 하는 부분은 아직까지는 그렇게까지 생각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은 지금 10,000원대 이 저항 라인을 차라리 돌파를 하고 나서 그때 흐름을 보고 단기적인 공략을 하는 게 좋지, 이걸 지금 사가지고 다시 뭐 N자 상승 가고 뭐 이게 2만원 갈 거야 이런 생각은 당연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조정 시 저점 매수 관점으로 반등 정도 노리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고요. 오늘 거래량 확연히 줄이면 내일 정도 한번 조정이 더 나올 거고, 그때쯤에 한번 공략을 반등 나오는 걸 공략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일신바이오나 그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오늘 뭐 올라간다고 추격 매수하거나 따라 붙거나 하시면 안 되는 종목이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인데 HMM입니다. HMM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이제 어저께 음봉을 완전히 이제 감싸는 양봉이 나왔고,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개인들의 매도세, 요즘에서 들어온 매도세가 많이 나와줬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지막 종목이다 보니까 조금 늦게 이야기를 드린 부분이 있고요. 지금 보면 많이 올라왔어요. 그죠? 뭐 소형주가 아닙니다. 대형주입니다. 시총이 4조 5천억짜리인데 지금 보시면 상승 트렌드를 이렇게 만들어 오다가 상승 트렌드를 상단을 돌파를 하고 나서부터 상승각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죠. 마지막 불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강한, 그러니까 긴 몸통이 점점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매도 시점이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뭐 기본적으로 뭐 HMM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그동안 조정을 많이 받아왔던 종목이죠. 그래서 제 생각에 한 15,000원 정도 부분까지는 상승하는 흐름이 좀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승각이 매우 가파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진입하실 때 손절가 굉장히 확실하게 명확하게 잡아두시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위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라리 양봉에 사지 마시고 계속 오를 것 같다 하면 음봉으로 조정이 밀리는 시점에 비중을 갖다가 크게는 실지 마시고 한번 작게 가져가 보시고요. 지금 해운주들 아깝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지금 운임료가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해운주들보다는 지금 해운주들 좀 늦었으니까 중공업 관련주들을 좀 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공업 관련주들 지금 그 LNG 선박이라든지 이런 부분 수주하면서 한번 크게 움직였다가 지금 기간 조정 많이 받았거든요. 다시 한번 더 지금 고개를 들어 올리는 그런 모습인데, 현재 그 친환경 그 선박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가스로 움직이는 선박이라든지 이런 교체 수요가 지금 발생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본다고 하면 지금 해상 운송료가 이제 사상 최고치 52주 신고가를 이제 넘어서면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 신규 선박들에 대한 발주가 이어질 가능성 상당히 높다고 보고요. 현대 뭐 중공업이라든지 우리나라 그 중공업 회사들 보면 바닥권에 있는 회사들 많거든요. 차라리 그런 종목들을 이번에 조정이 나올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는 게 해운주 추격 매수하는 것보다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주연 전문위원의 종목 시그널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 물량 싸움이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관이 2,600억 원 가까이 지금 물량 내놓고 있는데 그 물량 개인이 고스란히 다 받아가고 있습니다. 2,800억 원 개인이 매수를 해주고 있고 외국인은 다시 좀 매도로 전환이 됐습니다. 아직 뚜렷한 방향성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 외국인 오늘은 현선물 시장 모두 좀 매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반면에 개인은 코스피, 코스닥, 선물 시장까지 전부 다 매수해주고 있고요. 환율은 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오늘 2원 30전 가량 오르면서 오늘은 1,112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죠. 오늘 교촌 F&B 신규 상장을 했는데 시초가 대비해서 지금 한 16%가량 상승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중에 20%까지 올렸다가 상승폭 조금씩 줄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계속해서 저희는 김선윤 전문위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시장 상황과 종목 시그널 같이 주시죠. 네, 지수가 이제 뉴욕 증시 흐름처럼 코스피는 좀 밀리고 코스닥은 반대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좀 분위기 자체가 어제 그제와는 완전 좀 반대 양상인데 아무래도 이제 백신에 대한 부분 이슈가 돼서 컨택트와 언택트 부분에 있어서 서로 이제 주가 흐름이 갈렸는데 오늘은 또 반대 양상이 좀 되면서 뭐 시젠 같은 경우도 빠르게 또 올라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그간 밀렸던 종목들이 좀 반등을 하는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종목들 이런 흐름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재밌는 시장인데요. 걱정보다는 오히려 그냥 단기적인 조정이라고 생각하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자체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판단은 일단 백신 개발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들이 이쪽 백신 관련이나 코로나 관련으로는 약간 조정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네, 조정이 나올 수는 있고 오히려 그 반대 코로나와 관련이 없었던 제약 바이오 종목들은 이슈에 따른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 그런 시장이 앞으로 좀 열릴 것 같고 내년은 이제 완벽한 컨택트의 컨택트 관련 업종들이 살아나면서 경기 민감주들이 시장을 이끄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 자체도 빠르게 올려치면서 내년도에는 코스피가 3,000포인트 안착하는 흐름이 금방 나올 것 같고 코스닥도 1,000포인트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분명히 나올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즐기셔야 되고요. 이런 하락장에서 약간의 조정 흐름이 나올 때는 기회가 왔구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굉장히 좀 재미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뭐 오늘 삼성전자 소폭 크게 밀리지도 않습니다. 하이닉스 어느새 87,000원까지 다시 왔거든요. 네, 주가 상승폭 크게 기대되는 상황이고 또 많이 올랐지만 떨어지는 종목들 보이긴 해요. 그간에 많이 올랐었던 현대제철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은 조금 더 조정이 나온다면 굉장히 매수하기 좋은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즘에 좀 계속 지지부진한 두산 퓨어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시간 안착이 된다면은 조금 약간 기다림이 필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실적에 대한 기대감 자체, 실질적으로 실적도 내년에 워낙 잘 나온 회사잖아요. 주가에 분명한 상승폭은 있는 종목이니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또 걱정 많으실 종목인 것 같아요. SK이노베이션이나 SOL 같은 특히나 이제 유가 관련주. SK이노베이션 전체 매출의 95% 이상이 유가 관련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나 SOL, 특히 이노베이션 사실 2차 전지로 좀 엮여 있다 보니 주가가 그쪽으로 이슈 받으면서 올라가긴 하는데 어찌됐든 매출은 아직까지 유가 관련이라 유가 반등에 따른 또 시너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래저래 재밌는 흐름 이전에 우리가 미처 이제 몰랐던 그러니까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열려 있었던 그런 시장, 기본적인 시장 베이스로 지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튼튼했던 그간에 관심 받지 못했던 전통적인 시장의 흐름이 내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시장을 이끌었던 그런 종목들, 차화정이라 그러죠. 옛날에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차화정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고 그 시장이 다시 오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즐기셔야 되고 오히려 빠진 종목들, 뒷바닥에 있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잘 잡으셔서 대응하시고 경기 민감 차화정 종목들 잘 보시면 아마 좋지 않을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모더나
임상 발표 예고 소식의 관련주들, 네, 파미셀 같은 경우 5% 상승하고 있고요. AB 프로 바이오 최근 급등 이후에 추가 상승 나오고 있고, 뭐 관련주로서 바른손도 있고 신풍제약도 있는데, 신풍제약 차트는 굉장히 위험해 보이네요. 이게 더 빠지면은 큰일 나는 자리인데 상당히 좀 아슬아슬합니다. 파미셀이 가장 좀 잘 움직이고, 아니죠, AB 프로바이오 죄송합니다. AB 프로바이오가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고, 그래도 무겁게 잘 가는 종목이 파미셀인데, 이 두 종목들이 우선 상승 추세 타고 있어요. 네, 굉장히 좀 다행스럽게도 타고 있습니다. 이 모더나 관련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반등 나오면 1차적으로는 22,000~23,000원 정도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 저 고점 자리 있죠? 24,000~25,000원대 매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시간은 걸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자리긴 해요. 하지만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리고 AB 프로바이오는 지금 이전에 2019년도 고점까지 좀 치고 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방향성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냉정하게 표현을 하자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윗꼬리가 좀 달리는 모습이에요. 이거를 좀 극복하면은 양봉으로 바뀐다면 오늘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 기대를 할 수 있겠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1250원짜리를 기점으로 해서 종목 상황들이 좀 바뀌지 않을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종목이 돼야 합니다. 아셨죠? 꼭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시젠도 그렇고 랩지노믹스, 수센텍 등등 진라키트 관련주들 반등이 나오죠. 백신 이슈로 이틀째 급락했지만은 저도 이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매수 기회로 삼으셔야 되고, 시젠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도 실적이 원체 좋을 거라 말씀드렸고 역시나 실적은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입니다. 정말 잘 나왔죠.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4분기까지 이어진다는 거죠.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잡히는 종목이라 주가가 여기서 이제 쉽게 무너지거나 할 가능성은 지금은 좀 낮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반등을 다시 한번 시작할 것이고, 백신은 사실 내년이잖아요, 내년 뭐 한 2분기는 돼야 그나마 좀 잘 진행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있어서 시젠 같은 경우는 충분히 내년 초까지는 볼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좋은 기회를 활용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하지만 한 번에 더 상승이 나오는 부분 그리고 한 25만 원 정도 돌파를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장한 종목인데요. 따상은 못하고 따만 했습니다. 네, 더블 출발, 공고가 대비해서 출발하고 장 초반에 좀 밀리는 모습이었지만 빠르게 회복하면서 몇 분 만에 회복하는 주가가 잘 흐르고 있는데, 시장 분위기가 뭐 어찌됐던 자기가 길 간다는 흐름인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여러 가지 체크를 해봐야 되지만 보호회수 물량 등등에서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현재 상황에서는 그 물량 자체가 크게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고요. 오히려 뭐 한 달, 뭐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좀 보통 6개월 기준으로 보호회수 물량이 많이 좀 풀리고, 요즘에 또 트렌드가 처음 상장한 공모주들 상승이 좀 가파르거든요. 그래서 현재 뭐 9시 초반이니까 9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추가 흐름, 여기서 반등이 한 번 더 나오기를 기대해 보시고, 만약에 밀릴 경우 라인을 잡자면 여기 라인도 언젠가요? 지금 저가가 27,100원 지키면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 26,250원입니다. 26,000원을 이탈할 경우에는 조금은 조심스럽지 않을까. 그 자리만 좀 지키고 26,000원짜리만 지켜준다면은 한 번 더 상승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가끔씩 좀 사먹는 회사인데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좋은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며칠은 좀 더 천천히 지켜보시기를 말씀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지바이오인데요. 분할, 주식 분할 이슈 나오고 유통 주식수가 좀 늘었다, 뭐 이런 또 여러 가지 이슈가 터져주면서 주가가 좀 급등하는 모습들, 계속적으로 바닥에서 튀는 모습이에요. 참 정말 잘 갑니다. 이전에 이제 6월 달에 이제 나오고 나서 그때 바닥이 3,000원대였는데 어느새 한 4, 5개월 만에 거의 뭐 15배 거의 이렇게 움직여주고 있어요.
한 10배 이상 움직인 또 텐베거 종목이 된 상황인데요. 이 종목은 우선은 뭐 신규 접근 당연히 안 되는 거 아시죠? RSI 지표 자체도 지금 굉장히 수치가 높아요. 오늘은 뭐 80 거의 3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84 지금까지 올라가는 것 같은데 보통은 한 거의 100으로 가까이 갈수록 매도 흐름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보조지표니까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없는 상황에서의 이런 급등 흐름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볼 수도 좀 있는 자리라 우선은 나도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우선 정리하지 마시고 가져가시고 신규적인 접근하기엔 솔직히 많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좀 보시고 대응하시고 가져가시기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진약품이에요. 영진약품. 화이자 이슈에 따라서 뭐 같이 움직였던 종목들이 이제 한국 유니온제약도 움직였는데 한국 유니온제약 보니까 지금 오늘 올려치다가 깨져버렸거든요. 깨졌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데 약간 조금 체크는 해봐야겠지만 위험해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영진약품도 지금 오늘 시가 대비해서 밀리는 모습이 좀 보이거든요. 이런 상황은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기 이슈로 좀 끝나버릴 가능성이 높아서 하락 추세가 갈 가능성도 좀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진약품 우선 방향성은 굉장히 좀 좋은데 여기서 일단 우선은 반등이 나오면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갈지 그리고 혹여나 밀릴 경우 꼭 대응하셔야 되는 게 8,000원 이탈 시는 되게 위험한 자리로 지금 보이죠. 분봉상 좀 지켰던 자리이기 때문에 8,000원의 이탈 흐름이 나온다면은 비중을 줄이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뭐 하이자 이슈 다 좋은데요. 조금은 조심스러운 접근들 하셔야 되고 조금 급하게 따라가시면 안 되는 종목이라 잘 보유하셨다가 상황 보시면서 잘 정리하시고 나오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매일 수익률에 도전하는 도전 수익률 시그널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인데요. 포트폴리오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SK하이닉스 6.36% 수익 내고 있습니다. 현대위아는 9% 가까이 수익 내주고 있고요. 셀트리온도 11% 넘게 수익 나고 있네요. 현대제철 15% 가까운 수익이고 호텔신라 5.3% 수익 내고 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12.56% 수익 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아직까지는 움직임 좀 없고요. 삼성중공업 11.92% 수익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총 누적 수익률 126%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선인 전문위원 오늘의 종목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위원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네, 자 오늘 종목을 좀 볼게요. 오늘은 제가 항상 거의 대형주 많이 하다가 오늘은 대형주 쪽에서는 볼만한 게 잘 안 보여서 오늘은 조금 그 아래 종목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으로 넘어와서 유파 플라즈마라는 종목을 제가 추천을 좀 드릴 건데요. 현재 주가는 6,700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시총은 2,700억 정도. 네, 뭐 이렇게 작은 종목도 아니고 큰 종목도 아닌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이슈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동시를 보시면 3자 배수정 유상증자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어디서 들어왔던 거냐면 삼성전자에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11월 2일 날 삼성전자 주식회사에서 3자 배정 유상증자가 들어왔었고요. 금액은 뭐 크진 않아요. 127억 정도가 들어왔던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들어왔었는데 약간 들어왔을 때 주가가 굉장히 한번 급등했던 적이 있습니다. 11월 2일 날 한번 19% 이상까지 급등했다가 내려온 적은 있어요. 하지만 조금 더 흐름을 좀 탈 수 있는 종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유파 플라즈마 삼성전자발 이슈 굉장히 매출 하트 포인트 크고요. 매수가는 현재가 잡아드리고 목표가는 한 7,200원 잡아드리긴 하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방송 종목은
2, 3% 수익이나 많으면 5% 본다는 거 참고하시고 손절가 없다 이렇게 대응해 드릴 테니까 좋은 결과로 수익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김선인 전문위원의 도전 종목은 뉴파워 플라즈마였습니다. 네. 가격 전략도 같이 세워드렸으니까 같이 참고해 보시고요. 자, 오늘은 양시장 좀 방향이 또 다시 갈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 함께 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TV 전문위원과 패널을 사칭한 유사 수신 행위 성행하고 있습니다. 함께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순간포착 매매 시그널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